STY 안녕하십니까? 장구한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집트.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뇌리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앞을 묵묵히 지키는 스핑크스의 모습일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과 그들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려한 성공의 역사 뒤편에 처참하게 실패한 거대한 재앙의 기록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 신화가 아닌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담고 있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한 피라미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 중에서도 유독 기괴하고 이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건축물, 바로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의 검은 피라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다슈르 지역에 남아있는 검은 피라미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을 피라미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대한 흙더미 혹은 검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을 눈부시게 감쌌을 하얀 석회암 외장재는 모두 사라지고 속을 채웠던 진흙 벽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에서 크림을 모두 걷어내고 스펀지 빵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고학자 존 세이 페링의 기록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에서 떼어낸 석재들은 주변 마을인 맨시의 집과 무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 피라미드의 돌들이 빼돌려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순히 후대의 도굴꾼이나 석재 약탈타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어쩌면 돌을 떼어가기도 전에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은 피라미드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9세기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2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이 검은 피라미드가 바로 그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처음 이곳을 조사했던 탐험가들은 피라미드 주변을 가득 메운 엄청난 양의 잔해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894년 자크드 모르강이 이끄는 발굴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첫 시즌에는 결국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은 2번째 시즌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아래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하 통로와 방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흙더미 같지만 그 아래에는 닫힌 구조의 지하 세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단으로 연결된 이 지하 구조물은 너무나 복잡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조차쓰리 D 모델 없이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높이 약 75m, 한 변의 길이가 105m에 달하는 표면이 매끄러운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였음을 보여줍니다. 잔해 속에서는 최고급 투라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장석과 이 돌들을 서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나비 모양의 나무 연결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홍색 석고 반죽 위에 나무 연결쇠를 놓고 돌들을 결합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견된 외장석들의 각도가 54도에서
57도까지 제각각이어서 피라미드의 정확한 경사각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스네프의 굴절 피라미드처럼 건설 도중에 경사각이 변경된 두 개의 각도를 가진 피라미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0년 10월 피라미드 옆 신전터에서 발견된 피라미디온입니다. 피라미디온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꼭짓돌로 이 피라미드의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피라미디온은 5도의 완벽한 경사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피라미디온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면 수백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심하게 마모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75m 높이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최소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피라미디온이 단 한 번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신전 내부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현판만 미리 만들어 둔 것처럼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피라미디온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 아메네메트 중 신의 이름인 아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긁혀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케나텐 파라오 시대에 기존의 아문 신앙을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피라미디온이 꼭대기에 있었다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75m 높이까지 올라가 신의 이름을 긁어냈을까요? 이 역시 피라미디온이 지상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최악의 입지 선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나일강과 너무 가까운 저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피라미드보다 고도가 20m나 낮았죠. 더 큰 문제는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반함이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 쉽게 부서지는 점토질에 연약한 지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약한 갯벌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둘째, 부실한 건축 자재와 공법입니다.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단단한 안반을 중심으로 돌뼈대를 세우고 그 속을 채운 것과 달리 이 피라미드는 그런 핵심적인 돌뼈대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흙 벽돌로만 속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 벽돌들 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도 없이 얇은 모래층만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허술한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구조를 약화시킨 복잡한 내부 설계입니다. 피라미드 하부에 만들어진 복잡한 미로와 같은 통로들은 그 자체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수백만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어떠한 보강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나일강의 대규모 범람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점토 지반이 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피라미드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자 결국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하의 방들에서는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방의 바닥은 주저앉아 의도치 않은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이미 피라미드가 기울고 내려앉는 대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는 이 피라미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곳에 자신의 영생을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슈르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라 지역에 두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아마도 그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실패한 피라미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멘에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름만 완벽했을 뿐 그 실체는 실패와 불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외장석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파라오는 건설 중 발생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라미드를 완공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붕괴는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완성된 직후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고 한때 완벽을 꿈꿨던 피라미드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집트의 위대한 피라미드들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실한 계획, 값싼 자재, 원칙을 무시한 편법과 부주의한 시공은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집트 문명조차 완벽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 아멘에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이름의 이 처참한 실패작은 그 어떤 성공한 피라미드보다도 더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장구한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집트.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뇌리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앞을 묵묵히 지키는 스핑크스의 모습일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과 그들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려한 성공의 역사 뒤편에 처참하게 실패한 거대한 재앙의 기록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 신화가 아닌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담고 있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한 피라미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 중에서도 유독 기괴하고 이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건축물. 바로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의 검은 피라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다슈르 지역에 남아있는 검은 피라미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을 피라미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대한 흙더미 혹은 검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을 눈부시게 감쌌을 하얀 석회암 외장재는 모두 사라지고 속을 채웠던 진흙 벽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에서 크림을 모두 걷어내고 스펀지 빵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고학자 존 세이 페링의 기록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에서 떼어낸 석재들은 주변 마을인 맨시의 집과 무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 피라미드의 돌들이
빼돌려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순히 후대의 도굴꾼이나 석재 약탈타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어쩌면 돌을 떼어가기도 전에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은 피라미드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9세기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2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이 검은 피라미드가 바로 그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처음 이곳을 조사했던 탐험가들은 피라미드 주변을 가득 메운 엄청난 양의 잔해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894년 자크드 모르강이 이끄는 발굴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첫 시즌에는 결국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은 2번째 시즌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아래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하 통로와 방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흙더미 같지만 그 아래에는 닫힌 구조의 지하 세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단으로 연결된 이 지하 구조물은 너무나 복잡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조차 쓰리 D 모델 없이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높이 약 75m, 한 변의 길이가 105m에 달하는 표면이 매끄러운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였음을 보여줍니다. 잔해 속에서는 최고급 투라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장석과 이 돌들을 서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나비 모양의 나무 연결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홍색 석고 반죽 위에 나무 연결쇠를 놓고 돌들을 결합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견된 외장석들의 각도가 54도에서 57도까지 제각각이어서 피라미드의 정확한 경사각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스네프의 굴절 피라미드처럼 건설 도중에 경사각이 변경된 2개의 각도를 가진 피라미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0년 10월 피라미드 옆 신전터에서 발견된 피라미디온입니다. 피라미디온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꼭짓돌로 이 피라미드의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피라미디온은 5도의 완벽한 경사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피라미디온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면 수백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심하게 마모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75m 높이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최소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피라미디온이 단 한 번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신전 내부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현판만 미리 만들어 둔 것처럼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피라미디온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 아멘에메트 중 신의 이름인 아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긁혀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케나텐 파라오 시대에 기존의 아문 신앙을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피라미디온이 꼭대기에 있었다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75m 높이까지 올라가 신의 이름을 긁어냈을까요?
이 역시 피라미디온이 지상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최악의 입지 선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나일강과 너무 가까운 저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피라미드보다 고도가 20m나 낮았죠. 더 큰 문제는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반함이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 쉽게 부서지는 점토질에 연약한 지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약한 갯벌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둘째, 부실한 건축 자재와 공법입니다.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단단한 안반을 중심으로 돌뼈대를 세우고 그 속을 채운 것과 달리 이 피라미드는 그런 핵심적인 돌뼈대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흙 벽돌로만 속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 벽돌들 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도 없이 얇은 모래층만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허술한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구조를 약화시킨 복잡한 내부 설계입니다. 피라미드 하부에 만들어진 복잡한 미로와 같은 통로들은 그 자체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수백만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어떠한 보강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나일강의 대규모 범람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점토 지반이 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피라미드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자 결국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하의 방들에서는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방의 바닥은 주저앉아 의도치 않은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이미 피라미드가 기울고 내려앉는 대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는 이 피라미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곳에 자신의 영생을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슈르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라 지역에 두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아마도 그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실패한 피라미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메네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름만 완벽했을 뿐 그 실체는 실패와 불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외장석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파라오는 건설 중 발생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라미드를 완공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붕괴는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완성된 직후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고 한때 완벽을 꿈꿨던 피라미드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집트의 위대한 피라미드들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실한 계획, 값싼 자재, 원칙을 무시한 편법과 부주의한 시공은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집트 문명조차 완벽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 아메네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이름의 이 처참한 실패작은 그 어떤 성공한 피라미드보다도 더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장구한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집트.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뇌리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앞을 묵묵히 지키는 스핑크스의 모습일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과 그들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려한 성공의 역사 뒤편에 처참하게 실패한 거대한 재앙의 기록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 신화가 아닌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담고 있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한 피라미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 중에서도 유독 기괴하고 이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건축물, 바로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의 검은 피라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다슈르 지역에 남아있는 검은 피라미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을 피라미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대한 흙더미 혹은 검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을 눈부시게 감쌌을 하얀 석회암 외장재는 모두 사라지고 속을 채웠던 진흙 벽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에서 크림을 모두 걷어내고 스펀지 빵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고학자 존 세이 페링의 기록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에서 떼어낸 석재들은 주변 마을인 맨시의 집과 무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 피라미드의 돌들이 빼돌려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순히 후대의 도굴꾼이나 석재 약탈타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어쩌면 돌을 떼어가기도 전에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은 피라미드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9세기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2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이 검은 피라미드가 바로 그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처음 이곳을 조사했던 탐험가들은 피라미드 주변을 가득 메운 엄청난 양의 잔해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894년 자크드 모르강이 이끄는 발굴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첫 시즌에는 결국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은 두 번째 시즌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아래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하 통로와 방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흙더미 같지만 그 아래에는 닫힌 구조의 지하 세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단으로 연결된 이 지하 구조물은 너무나 복잡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조차 쓰리 D 모델 없이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높이 약 75m, 한 변의 길이가 105m에 달하는 표면이 매끄러운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였음을 보여줍니다. 잔해 속에서는 최고급 투라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장석과 이 돌들을 서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나비 모양의 나무 연결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홍색 석고 반죽 위에 나무 연결쇠를 놓고 돌들을 결합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견된 외장석들의 각도가 54도에서 57도까지 제각각이어서 피라미드의 정확한 경사각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스네프의 굴절 피라미드처럼 건설 도중에 경사각이 변경된 두 개의 각도를 가진 피라미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0년 10월 피라미드 옆 신전터에서 발견된 피라미디온입니다. 피라미디온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꼭짓돌로 이 피라미드의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피라미디온은 5도의 완벽한 경사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피라미디온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면 수백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심하게 마모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75m 높이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최소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피라미디온이 단 한 번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신전 내부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현판만 미리 만들어 둔 것처럼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피라미디온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 아메네메트 중 신의 이름인 아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긁혀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케나텐 파라오 시대에 기존의 아문 신앙을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피라미디온이 꼭대기에 있었다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75m 높이까지 올라가 신의 이름을 긁어냈을까요? 이 역시 피라미디온이 지상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최악의 입지 선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나일강과 너무 가까운 저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피라미드보다 고도가 20m나 낮았죠. 더 큰 문제는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반함이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 쉽게 부서지는 점토질에 연약한 지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약한 갯벌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둘째, 부실한 건축 자재와 공법입니다.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단단한 안반을 중심으로 돌뼈대를 세우고 그 속을 채운 것과 달리 이 피라미드는 그런 핵심적인 돌뼈대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흙 벽돌로만 속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 벽돌들 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도 없이 얇은 모래층만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허술한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구조를 약화시킨 복잡한 내부 설계입니다. 피라미드 하부에 만들어진 복잡한 미로와 같은 통로들은 그 자체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이에서 짓누르는 수백만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어떠한 보강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나일강의 대규모 범람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점토 지반이 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피라미드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자 결국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하의 방들에서는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방의 바닥은 주저앉아 의도치 않은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이미 피라미드가 기울고 내려앉는 대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는 이 피라미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곳에 자신의 영생을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슈르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라 지역에 두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아마도 그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실패한 피라미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멘에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름만 완벽했을 뿐 그 실체는 실패와 불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외장석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파라오는 건설 중 발생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라미드를 완공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붕괴는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완성된 직후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고 한때 완벽을 꿈꿨던 피라미드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집트의 위대한 피라미드들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실한 계획, 값싼 자재, 원칙을 무시한 편법과 부주의한 시공은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집트 문명조차 완벽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 아멘에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이름의 이 처참한 실패작은 그 어떤 성공한 피라미드보다도 더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장구한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집트.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뇌리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앞을 묵묵히 지키는 스핑크스의 모습일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과 그들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려한 성공의 역사 뒤편에 처참하게 실패한 거대한 재앙의 기록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 신화가 아닌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담고 있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한 피라미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 중에서도 유독 기괴하고 이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건축물. 바로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의 검은 피라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다슈르 지역에 남아있는 검은 피라미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을 피라미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대한 흙더미 혹은 검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을 눈부시게 감쌌을 하얀 석회암 외장재는 모두 사라지고 속을 채웠던 진흙 벽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에서 크림을 모두 걷어내고 스펀지 빵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고학자 존 세이 페링의 기록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에서 떼어낸 석재들은
주변 마을인 맨시의 집과 무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 피라미드의 돌들이 빼돌려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순히 후대의 도굴꾼이나 석재 약탈타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어쩌면 돌을 떼어가기도 전에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은 피라미드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9세기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메네메트 3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2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이 검은 피라미드가 바로 그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처음 이곳을 조사했던 탐험가들은 피라미드 주변을 가득 메운 엄청난 양의 잔해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894년 자크드 모르강이 이끄는 발굴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첫 시즌에는 결국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은 2번째 시즌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아래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하 통로와 방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흙더미 같지만 그 아래에는 닫힌 구조의 지하 세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단으로 연결된 이 지하 구조물은 너무나 복잡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조차 쓰리 D 모델 없이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높이 약 75m, 한 변의 길이가 105m에 달하는 표면이 매끄러운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였음을 보여줍니다. 잔해 속에서는 최고급 투라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장석과 이 돌들을 서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나비 모양의 나무 연결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홍색 석고 반죽 위에 나무 연결쇠를 놓고 돌들을 결합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견된 외장석들의 각도가 54도에서 57도까지 제각각이어서 피라미드의 정확한 경사각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스네프의 굴절 피라미드처럼 건설 도중에 경사각이 변경된 2개의 각도를 가진 피라미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0년 10월 피라미드 옆 신전터에서 발견된 피라미디온입니다. 피라미디온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꼭짓돌로 이 피라미드의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피라미디온은 5도의 완벽한 경사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피라미디온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면 수백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심하게 마모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75m 높이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최소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피라미디온이 단 한 번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신전 내부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현판만 미리 만들어 둔 것처럼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피라미디온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 아메네메트 중신의 이름인 아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긁혀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케나텐 파라오 시대에
기존의 아문 신앙을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피라미디온이 꼭대기에 있었다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75m 높이까지 올라가 신의 이름을 긁어냈을까요? 이 역시 피라미디온이 지상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최악의 입지 선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나일강과 너무 가까운 저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피라미드보다 고도가 20m나 낮았죠. 더 큰 문제는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반함이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 쉽게 부서지는 점토질에 연약한 지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약한 갯벌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둘째, 부실한 건축 자재와 공법입니다.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단단한 안반을 중심으로 돌뼈대를 세우고 그 속을 채운 것과 달리 이 피라미드는 그런 핵심적인 돌뼈대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흙 벽돌로만 속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 벽돌들 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도 없이 얇은 모래층만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허술한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구조를 약화시킨 복잡한 내부 설계입니다. 피라미드 하부에 만들어진 복잡한 미로와 같은 통로들은 그 자체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수백만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어떠한 보강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나일강의 대규모 범람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점토 지반이 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피라미드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자 결국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하의 방들에서는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 일부 방의 바닥은 주저앉아 의도치 않은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이미 피라미드가 기울고 내려앉는 대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는 이 피라미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곳에 자신의 영생을 맡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슈르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라 지역에 두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아마도 그곳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실패한 피라미드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멘에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름과 정반대였습니다. 이름만 완벽했을 뿐 그 실체는 실패와 불완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외장석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파라오는 건설 중 발생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라미드를 완공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붕괴는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완성된 직후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고 한때 완벽을 꿈꿨던 피라미드는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집트의 위대한 피라미드들은 성공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검은 피라미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실한 계획, 값싼 자재, 원칙을 무시한 편법과 부주의한 시공은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집트 문명조차 완벽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 아멘에메트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이름의 이 처참한 실패작은
그 어떤 성공한 피라미드보다도 더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남겨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장구한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집트.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뇌리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앞을 묵묵히 지키는 스핑크스의 모습일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이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과 그들의 천재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려한 성공의 역사 뒤편에 처참하게 실패한 거대한 재앙의 기록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 신화가 아닌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담고 있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실패한 피라미드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 중에서도 유독 기괴하고 이태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건축물, 바로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의 검은 피라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겠습니까? 이 지식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비밀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 다슈르 지역에 남아있는 검은 피라미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했을 피라미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대한 흙더미 혹은 검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한때 피라미드의 표면을 눈부시게 감쌌을 하얀 석회암 외장재는 모두 사라지고 속을 채웠던 진흙 벽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에서 크림을 모두 걷어내고 스펀지 빵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고학자 존 세이 페링의 기록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에서 떼어낸 석재들은 주변 마을인 맨시의 집과 무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 피라미드의 돌들이 빼돌려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순히 후대의 도굴꾼이나 석재 약탈타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어쩌면 돌을 떼어가기도 전에 이미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은 피라미드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9세기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 아멘에메트 3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2개의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이 검은 피라미드가 바로 그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처음 이곳을 조사했던 탐험가들은 피라미드 주변을 가득 메운 엄청난 양의 잔해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1894년 자크드 모르강이 이끄는 발굴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지만 첫 시즌에는 결국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은 두 번째 시즌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아래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힌 지하 통로와 방들이 거대한 미로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흙더미 같지만 그 아래에는 닫힌 구조의 지하 세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계단으로 연결된 이 지하 구조물은 너무나 복잡해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조차 쓰리 D 모델 없이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증거들은 이 피라미드가 원래는 높이 약 75m, 한 변의 길이가 105m에 달하는 표면이 매끄러운 완벽한 형태의 피라미드였음을 보여줍니다. 잔해 속에서는 최고급 투라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외장석과
이 돌들을 서로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나비 모양의 나무 연결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홍색 석고 반죽 위에 나무 연결쇠를 놓고 돌들을 결합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견된 외장석들의 각도가 54도에서 57도까지 제각각이어서 피라미드의 정확한 경사각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스네프의 굴절 피라미드처럼 건설 도중에 경사각이 변경된 두 개의 각도를 가진 피라미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0년 10월 피라미드 옆 신전터에서 발견된 피라미디온입니다. 피라미디온은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는 작은 피라미드 모양의 꼭짓돌로 이 피라미드의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피라미디온은 5도의 완벽한 경사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피라미디온이 정말 피라미드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면 수백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심하게 마모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75m 높이에서 굴러떨어졌다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최소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름다운 피라미디온이 단 한 번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채 처음부터 신전 내부에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현판만 미리 만들어 둔 것처럼 말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피라미디온에 새겨진 파라오의 이름, 아메네메트 중 신의 이름인 아문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긁혀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집트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케나텐 파라오 시대에 기존의 아문 신앙을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피라미디온이 꼭대기에 있었다면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75m 높이까지 올라가 신의 이름을 긁어냈을까요? 이 역시 피라미디온이 지상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였습니다. 첫째, 최악의 입지 선정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나일강과 너무 가까운 저지대에 지어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피라미드보다 고도가 20m나 낮았죠. 더 큰 문제는 피라미드가 세워진 기반함이었습니다.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수분이 말라 쉽게 부서지는 점토질에 연약한 지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연약한 갯벌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짓으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둘째, 부실한 건축 자재와 공법입니다. 이전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단단한 안반을 중심으로 돌뼈대를 세우고 그 속을 채운 것과 달리 이 피라미드는 그런 핵심적인 돌뼈대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흙 벽돌로만 속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그 벽돌들 사이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도 없이 얇은 모래층만 깔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허술한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구조를 약화시킨 복잡한 내부 설계입니다. 피라미드 하부에 만들어진 복잡한 미로와 같은 통로들은 그 자체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이에서 짓누르는 수백만 톤의 무게를 분산시킬 어떠한 보강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나일강의 대규모 범람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연약한 점토 지반이 물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피라미드의 무게가 계속 더해지자 결국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하의 방들에서는 천장과 벽에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